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김해 봉황대길. 여기는 김해 봉황역 바로 옆에 위치한 김해의 뉴트로 감성이 담긴 거리인데 김해에서는 이 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 대략적으로 7, 8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길인데 마치 서울의 을지로나 성수동처럼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맛집, 카페, 소품샵 등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거리가 되었다. 심지어 이 동네는 지금도 계속 맛집들이 생기고 있는 느낌이야.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서 김해, 부산에서도 한 번씩 찾아오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은 거리다. 바로 옆에 수로 왕릉과 같이 구경하기도 좋은 복리단길인데 여기서 맛집 한번 찾아보자. 이 동네의 특징은 규모가 큰 식당보다는 좀 더 아기자기한 작은 규모의 식당이 많고 다양한 외국 음식이 많은 편이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올해로 5년차 영업 중이라는 밥먹자 복리단길의 특별한 일식 덮밥집이다. 역시나 복리단길의 분위기 좋은 외국 식당 중에 한 곳인데 내부는 바테이블 좌석으로 약 8명 정도만 앉을 수 있는 작은 매장이다. 메뉴는 이렇게 후토마키에다가 생참치덮밥 또는 다양한 덮밥 종류가 있다. 나는 모듬덮밥으로 주문. 비주얼 장난 아니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참치, 연어, 도미에 새우, 감태까지 떠먹기가 아까울 정도야. 이 정도에 2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 일단 참치 먼저 와사비 살짝 올려서 맛은 찐이다. 생선회가 엄청 신선해.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 덮밥이다 보니까 밥이랑 같이 먹는데 밥에도 살짝 달짝지근한 간장이 뿌려져 있다. 참치 퀄리티에 깜짝 놀라서 이 집 장난 아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다. 그 다음은 광어 지느러미. 이번에는 밥이랑 같이 완전 꼬도독한 식감 끝내준다. 이 집 회가 숙성회인 느낌이야. 쫀득한 식감이 있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느껴진다. 이번에는 감태 싸서 한 입. 그렇지, 그냥 김이 아니라 감태라서 바다향이 진하게 난다. 생선회의 종류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연어는 타르타르 찍어서 한 입. 아주 살살 녹는 느낌. 이번에는 노른자를 살짝 찍어서 부드러운 식감도 좋다. 그 옆에는 특이한 생선 다짐이 있는데 이게 뭐지? 은은하게 고소해. 알고 보니 명란이었다. 명란구이는 다른 카이센동집에선 본 적이 없다. 구성이 장난이 아니야. 도미도 감태에 올려 먹고 새우 완전 탱글탱글한 식감. 일단 회 자체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면서 명란구이 등의 특별한 재료도 있고 여기에 우니까지 있을 줄은 몰랐다. 우니도 한 입. 녹진하고 고소한 맛 좋다. 마무리는 간장 새우다. 아주 맛있게 조미가 된 짭조름한 느낌의 탱글탱글한 간장 새우도 퀄리티가 느껴지네. 오사카에서도 서울 시내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의 해물덮밥을 이 가격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은 못 봤다. 가격 이상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카이센동 맛집 밥먹자였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올해로 6년차 영업 중이라는 에루디. 아주 세련된 느낌의 양식집이다. 복리단길에서 꽤 초반에 생긴 양식집으로 볼 수 있다. 굉장히 아늑하고 세련된 느낌이다. 봉황대길은 특히 양식집이 많은 것 같다. 밖에 음식들 메뉴가 나와 있는데 대체로 이 집에 개성이 들어가 있는 메뉴들이다. 나는 가지구이 샐러드 하나랑 트러플 크림 파케리 파스타로 먹어보자. 먼저 식전빵이 나오는데 포카치아 빵이다. 발사믹 소스 살짝 찍어서 맛은 완전 폭신폭신한 식감. 발사믹 소스가 새콤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식감이 너무 맛있다. 잠시 후에 특이한 미소 소스를 바른 가지구이가 나온다. 루꼴라와 토마토가 보이고 먹기 좋게 살짝 잘라주고 잠시 후에 버섯이 가득 들어간 넓적한 파케리면이 있는 크림 파스타도 나왔다. 비주얼 좋은데? 파스타에는 트러플 오일이 뿌려져 있고 파케리면 먼저 한입 먹어보면 와, 엄청 맛있다. 소스가 굉장히 고소하고 녹진한 까르보나라 소스인데 트러플 오일이 들어가서 향긋하고 버섯을 불맛이 나게 볶아서 굉장히 고소하다. 여기에
이 면발 파케리면은 마치 수제비 같기도 한 식감이야. 이번에는 가지구이. 오, 간이 딱 맞아. 가지는 오븐에 구운 듯 촉촉한데 미소 소스가 살짝 짭조름한 듯하면서 폭신한 가지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된장이 엄청 강렬한 맛이 아니고 딱 나 된장이야 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느낌. 레몬 뿌린 루꼴라와 같이 먹는 맛도 좋다. 크림 파스타는 꾸덕하고 고소하면서 계속 땡기는 맛이었고 여기 샐러드랑도 잘 어울린다. 전체적으로 무겁지 않고 산뜻하면서 특별한 분위기를 주는 미소 가지구이에 트러플 크림 파스타. 두 가지 조합이 굉장히 좋았고 일반적인 파스타 면보다 두꺼운 파케리면이 훨씬 더 내 취향이다. 넓적한 면인데 크게 한 입 먹으면 입안 가득 찬 도톰한 면의 식감이 너무 좋다. 식전빵부터 가지구이, 특별한 파케리면 파스타까지 개성 있는 양식집 에루디였다. 다음은 그 바로 반대편에 있는 집. 올해로 5년 정도 되었다는 오히로텐. 김해 복리단길에서 튀김덮밥은 이 집인가? 안으로 들어오면 저 안쪽까지 매장은 굉장히 넓었다. 메뉴는 이렇게. 이 중에서 나는 스페셜로 장어가 들어있는 메뉴로 주문. 내가 주문한 스페셜 텐동이다. 장어가 이렇게 길쭉한 튀김덮밥은 처음 본다. 비주얼 상당히 좋은데? 장어덮밥은 접시를 꺼내서 튀김들을 덜어주고 계란 튀김을 밥에 비벼주고 계란 노른자에 잘 비빈 밥 먼저. 훌륭하네. 아주 진한 계란튀김에 큼직한 장어도 한 입. 가시가 씹히지도 않고 겉은 바삭하면서 씹을수록 은은한 고소함이 나는 맛. 이 집에서는 장어튀김은 무조건 먹는 게 좋겠다. 가격 추가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 정도 크기의 장어라면 충분히 만족도가 훨씬 높을 느낌. 반찬은 락기와 단무지, 느끼한 맛을 없애주면서 부드러운 계란밥까지. 한마디로 간장 계란밥에 반찬을 튀김으로 먹는 맛인데 너무 맛있다. 다음은 새우다. 바삭하면서 탱글한 새우의 식감 좋다. 새우도 큼직해서 좋았고 나머지는 채소, 버섯 튀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고구마도 달달하니 맛있고 이 네모난 건 뭐지? 탱글한 오징어야. 역시나 도톰하고 맛이 좋은데? 지금 먹어보니까 튀김덮밥의 구성이 가격에 비해서 아주 실하다. 가지튀김. 튀겨서 촉촉한 식감의 가지도 너무 맛이 좋다. 밥과 소스는 리필이 가능해서 부족하면 언제든지 더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도톰한 팽이버섯에 바삭한 김튀김까지 마지막으로 밥에 아까 남겨놓은 장어를 올려서 마무리. 확실히 튀김 중에서는 장어가 가장 맛있었고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했던 복리단길의 오히로텐이었다. 복리단길의 밤거리. 복리단길은 이렇게 저녁에도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 은은한 조명이 이뻐서 데이트하러 오기도 좋겠다. 이번에는 복리단길에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와봤다. 올해로 3년차 영업 중인 태국 음식 맛집 왓포식당.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캐주얼 태국 식당이다. 내부는 아늑한 분위기. 테이블이 넓어서 좋았고 자리가 많지는 않았다. 메뉴는 이렇게. 특별한 메뉴가 많은데 이 중에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랭셉이라는 메뉴가 바로 눈에 띄어서 주문. 파타이도 시켰다. 먼저 내가 주문한 랭셉, 태국식 뼈찜이 나왔다. 나는 완전 처음 보는 음식이고 양이 굉장히 많아서 놀랐다. 그리고 파타이까지 이렇게 한 상이 나왔다. 굉장히 푸짐한 비주얼. 양 자체가 일반적인 태국 식당 양보다 훨씬 많은 느낌이야. 일단 파타이 먼저. 땅콩과 특제 소스가 깔려있고 그 위에 계란을 입힌 볶음 면 요리가 들어있다. 파타이를 큼직하게 한 입 먹어보면 맛은 찐이다. 이 집 태국 음식 제대로다. 평소 먹던 파타이처럼 너무 끈적한 양념이 아니면서 산뜻하면서 짭짤달콤한 소스. 여기에 새콤함도 느껴지고 땅콩의 고소함도 느껴진다. 레몬을 살짝 뿌려서 산미를 추가해 주는 거지. 다시 한 입 먹어보면 그렇지. 이 쫀득한 면발도 좋다. 새콤한 맛이 풍미를 더해준다. 부드러운 계란 구이도 좋고
탱글한 새우도 맛있는 거지. 다음은 랭셉.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태국 등뼈 요리다. 등뼈에 고기도 가득 붙어있고 부드러워. 이 양념이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고 고기 국물을 간장에 졸여낸 맛이다. 이게 랭셉의 맛이구나. 확실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맛이다. 부드러운 등뼈 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는 느낌이고 랭셉의 국물은 살짝 달고 짜고 매운 고기 국물 느낌. 국물만 떠먹기보다는 고기랑 같이 먹을 때 간이 딱 맞아진다. 특제 마늘고추 소스랑 칠리 소스가 있는데 고기를 듬뿍 떠서 소스 찍어서 먹어보면 역시 태국 식당의 피쉬 소스, 새콤매콤한 피쉬 소스는 랭셉 고기와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 다시 한번 팟타이 한 입에 새콤한 수제 피클까지 확실하게 퀄리티가 느껴지는 맛이다. 나도 태국 식당을 많이 다녀봤지만 평소 먹던 태국 요리보다 훨씬 깔끔하고 간도 잘 맞고 무엇보다 재료가 많아. 양도 많은데 특히 팟타이 안에 있는 새우도 이렇게 도톰한 거지. 고기가 가득 붙어있는 랭셉은 아주 인상적이다. 김해 복리단길에서 확실한 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왓포 식당이었다. 이번에는 중식이다. 복리단길에서 수로왕릉 옆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끄는 집이 있다. 올해로 8년차 영업 중이라는 모옌. 복리단길이 발전을 시작할 무렵부터 생긴 중식집이다. 김해 중식당이 대부분 노포 맛집이 많은데 이 집은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다. 대신에 자리가 많지는 않다. 메뉴는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인테리어를 보고 온다면 가격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랐다. 이 와중에 직접 육수를 내서 짬뽕을 만든다고 적혀 있어서 짬뽕에 탕수육 소자로 주문. 나왔다. 짬뽕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다. 꽤나 색감이 연해 보이는 비주얼인데 무슨 맛일지 궁금하다. 탕수육은 소자인데도 양이 많다. 짬뽕 먼저 오징어와 새우, 배추, 양파 등등이 들어있고 국물 맛은 굉장히 진하고 시원한 느낌. 이 집의 짬뽕은 눈으로 볼 때와 먹을 때가 완전 다르다. 불맛이 느껴지고 국물 맛이 생각보다 엄청 진하다. 탱글한 면발도 한 입. 지금 이 짬뽕에 해물이 들어있어서 시원한 느낌도 나는데 일반 짬뽕과는 다른 고소함이 있다. 이 집의 육수는 돼지뼈를 우려서 만든다고 한다. 비밀은 뼈 육수였다. 그래서 이 집의 짬뽕은 마치 사골국에 끓여낸 듯한 진한 국물 맛이 느껴지는 거지. 또한 주문 즉시 바로 볶아주신다고 하셔서 야채 식감이 살짝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다. 이게 이 집의 포인트야. 그 옆에는 탕수육. 야채가 송송 썰어져 들어가 있는데 바삭해. 부먹이지만 양념을 살짝만 뿌려서 찍먹 같은 느낌이고 튀김이 굉장히 바삭하고 고소하다. 훌륭한데? 고기 자체가 두꺼운 느낌이고 튀김 자체가 훨씬 바삭한 느낌. 진한 돼지뼈 육수의 짬뽕과도 잘 어울린다. 먹기 전에는 안 보여서 몰랐는데 짬뽕 안쪽으로 새우, 오징어, 홍합이 가득 들어있어서 건더기도 실하다. 그릇이 깊어서 면양도 많아. 반찬으로 짜사이가 나오는 점도 좋다. 짬뽕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탕수육이 바삭해. 이 집은 바삭함이 엄청 오래 유지가 되어서 나중에 배달을 시켜 먹어도 굉장히 바삭하게 먹을 수 있겠다. 김해 짬뽕 맛집 모옌이었다. 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동상동, 서상동. 복리단길 주변 동상동은 문화 다양성의 중심지다. 그래서 동상동에 오면 이국적인 외국인 거리가 펼쳐지는 거지. 여기 한국 맞아? 정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인이다. 알고 보니까 김해가 경상남도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다. 우즈벡, 터키, 베트남 다양한 국적의 외국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 음식점 투어다. 가장 먼저 우즈벡이다. 보통 우즈벡 식당에 가면 먹는 조합이 있다. 가장 먼저 2011년에 오픈해서 15년 넘게 영업 중인 우르굿 레스토랑. 매장 앞에서 오씨를 만들고 있어서 와봤다. 첫 번째로 먹을 음식은 우즈벡 볶음밥 오씨다. 볶음밥이라고 하는데 사실 볶음밥은 아니고 기름에 쪄낸 밥이다.
식당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매장이고 이렇게 첫 번째 우즈벡 음식 완성이다. 우즈벡 사람들이 많이 먹는 토마토 오이 샐러드에 우즈벡의 양고기 스프 수루파도 같이 시켰다. 참고로 이 집의 스프 같은 메뉴들은 반 접시도 주문이 돼서 여러 가지를 같이 먹기 좋다. 가장 먼저 내가 좋아하는 오쉬의 맛은 이 꼬들꼬들한 식감. 지금 이게 밥을 볶아낸 게 아니라 쌀을 기름에 쪄낸 밥이라 식감이 완전 꼬들꼬들하다. 살짝 덜 익은 느낌도 날 정도로 꼬들한데 여기에 특이하게 당근이 굉장히 달콤하다. 단맛이 진하게 느껴지면서 병아리 콩의 고소한 맛과 꼬들꼬들한 쌀밥의 조화, 아주 맛있다. 그 옆에는 토마토 샐러드, 오이와 토마토에 허브 잎을 뿌렸는데 우즈벡 현지에서도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거의 모든 요리에 같이 먹는다.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적당히 아삭하고 새콤한 맛. 특히 이 오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지. 오쉬 안에는 양고기도 들어있는데 지금 양고기가 엄청 부드러우면서 잡내 전혀 안 나고 완전 고소하다. 그 옆에는 수루파. 이거는 양고기 스프인데 맛은 양기름이 제대로 녹아든 양고기 탕이야. 느끼할 수도 있지만 양고기를 좋아한다면 굉장히 좋아할 맛이다. 게다가 고기는 살살 녹는 느낌으로 완전 부드러운 거지. 여기에 큼직한 당근은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맛이다. 확실한 건 굉장히 이국적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이 집의 장점 중 하나다. 양고기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맛있게 먹을 만한 우즈벡 요리 전문점 우르굿 레스토랑이었다. 다음은 그 바로 반대편에 위치한 집 사마르칸트 차이아나. 매장 앞에 빵이 많이 진열된 우즈벡 식당이다. 여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현지 분들이 식사하러 오는 우즈벡 전문 식당이다. 여기는 좌석이 굉장히 넓다. 역시나 웬만한 우즈벡 요리를 전부 다 판매하는데 이 집에서 먹을 우즈벡 음식 조합은 일단 논이라는 빵과 모듬 샐러드. 샐러드에는 러시아 당근김치 마르코프차가 들어간다. 그리고 러시아 비트 스프, 보르시와 러시아 양꼬치 요리 샤실릭이다. 우즈벡에서는 이 꼬치 요리 샤실릭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딱 조합이 맞는 거지. 일단 보르시 먼저. 비트가 가득 들어있고 사워크림을 한 국자 넣어주신다. 맛은 이 집 보르시 기가 막히네. 비트를 끓여낸 야채 국물인데 완전 고소하고 야채는 푹 익어서 아주 개운한 맛이다. 지금 이 빵 진열장에도 가득 있는 이 논이라는 빵은 우즈벡에서 우리나라 밥처럼 모든 음식과 곁들여서 먹는 음식인데 하나에 5,000원인데 크기가 말도 안 되게 크다. 빵을 한번 데워주셔서 따끈하다. 여기 샤실릭을 꼬치에서 덜어주고 빵 위에다가 양고기를 넣고 당근김치까지 올려서 현지에서도 보통 이렇게 먹는 거지. 그리고 샤실릭을 시키면 특제 소스를 주신다. 토마토 소스까지 올려서 맛은 양고기 완전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빵에다가 은은한 토마토 소스, 마르코프차는 아주 고소하고 짭짤 달콤하게 간이 되어 있다. 아삭하고 짭조름한 당근김치랑 빵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지. 특히 이번 요리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샤실릭은 잡내가 하나도 없으면서 너무 부드럽다. 궁금해서 모듬 샐러드로 시켰는데 옆에 오이 피클과 양배추는 식초에 절인 듯 단맛이 전혀 없고 새콤하다. 이 빵은 그냥 보르시를 찍어 먹어도 맛있고 비트와 배추가 가득 들어있어서 굉장히 개운한 국물이다. 그냥 빵을 찍어 먹어도 훌륭한 거지. 그리고 안쪽으로는 비트가 가득 들어있다. 빵은 양이 너무 많아서 2조각만 먹고 포장했다. 양고기도 양을 가늠을 못했는데 이거 한 꼬치가 충분히 양이 많아. 이 위에 올린 토마토 소스는 단맛과 짠맛이 전혀 없는 갈아낸 토마토 느낌. 이렇게 다양하게 싸먹는 맛이 너무 훌륭하다. 보르시는 큼직한 소고기 덩이가 꽤 많이 들어있는데 수저로도 잘릴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식감이 있다. 김해에서 이국적인 맛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동상동 우즈벡 맛집 사마르칸트 차이아나였다.
우즈벡 음식에서 이거는 빼놓을 수 없다. 바로 화덕빵. 솜사도 먹어야지.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오타시카섭 밀리타움. 여기는 이 외국인 거리 초입에서 커다란 화덕에 솜쌀을 구워서 바로 옆 가게에서 판매하는 집이다. 2018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8년차 영업 중인 집이고, 솜쌀은 빵 안에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감자 등등을 넣어서 만드는 화덕빵이다. 우즈벡에서도 굉장히 자주 먹는 국민 음식인데, 솜쌀은 종류가 꽤나 많았고, 나는 매장으로 들어왔고, 매장은 이런 느낌. 역시나 전부 외국인이다. 내가 주문한 양고기, 닭고기, 소고기 솜쌀에 모히또 우즈벡 음료수도 시켰다. 우즈벡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다고 한다. 일단 모히또는 많이 달지 않은 밍밍한 탄산 음료수다. 가장 먼저 양고기 솜쌀. 다른 집보다 1,000원 저렴한 3,500원인데 맛은 바삭한 화덕빵 안에 간이 잘 되어 있는 짭조름하고 향신료가 적당히 뿌려진 양고기가 가득 들어있다. 이 집도 역시나 양고기를 좋아한다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맛. 쯔란 같은 향신료가 뿌려져 있어서 쯔란을 먹을 줄 알아야 맛있게 먹겠다. 소스도 찍어서 한 입. 우즈벡 식당에서 나오는 이런 소스는 대체로 케첩 같은 맛이 아니라 정말 딱 토마토 주스 같은 맛이다. 토마토 주스에 허브를 넣은 듯한 맛이고, 안 달고 짭조름하고 새콤한 맛인 거지. 고기가 듬뿍 들어간 솜쌀와 너무 잘 어울린다. 이번에는 그 옆에 소고기 솜쌀. 그런데 소고기도 쯔란으로 양념된 야채가 들어있네. 고기는 소고기라지만 맛은 양고기 솜쌀과 비슷하다. 역시나 고기가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있고, 간식 개념이기보다는 이거 두 개면 웬만한 샌드위치보다 배부르다. 고기도 가득 들어있어서 좋았고, 마지막은 닭고기 솜싸다. 바삭한 빵 안에 살짝 매콤하게 양념된 닭고기가 들어있다. 맵지는 않고 탄두리 치킨같이 은은한 고소한 양념이 들어간 치킨 솜싸다. 향신료나 양고기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한 끼 식사로 경험해볼 만한 동상동 외국인 거리 오타시카섭 밀리타움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거리에는 우즈벡 음식 말고도 인도 음식점도 많이 있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올해로 약 6년차 영업 중이라는 나넨커리. 동상동 외국인 거리 2층에 위치한 커리집이다. 내부는 아늑한 인도 요리 전문점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차분한 깔끔한 느낌이다. 메뉴가 엄청 많은데 일단 세트 메뉴가 잘 되어 있고, 오후 4시까지 가성비 좋은 런치 메뉴를 먹을 수 있다. 나는 런치 세트로 주문. 그리고 이 집은 일하는 분들이 다 외국인 분들인데 메뉴판에 설명이 엄청 자세하다. 사장님은 한국분이 아닐까 싶다. 내가 주문한 나넨커리에 런치 세트가 나왔다. 난에다가 치킨 커리에 탄두리 치킨, 비리야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네. 이 접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서 양은 충분하다. 일단 비리야니, 인도 현지에서도 너무 맛있게 먹은 인도식 볶음밥인데 우즈벡 오시처럼 향신료에 쪄낸 밥이다. 이 집의 비리야니는 향신료 향이 약하고 원래 고기나 치킨을 넣지만 아주 기본적인 야채만 넣고 쪄낸 비리야니라서 맛은 담백하다. 향신료 향도 꽤 강하지 않다. 나는 방금 막 구운 듯 아주 따끈하다. 바삭하고 촉촉한 맛 좋고, 런치 메뉴의 커리는 치킨 커리인데 난 위에 올려서 큼직하게 한 입 먹어보면, 그렇지, 일단 난이 너무나 폭신하고 맛있고, 이 집의 치킨 커리는 꽤나 익숙한 느낌인데 마치 우리나라 닭볶음탕 국물을 되직하게 졸여 먹는 느낌이다. 살짝 칼칼한 느낌이 좋았고, 닭고기도 꽤나 듬뿍 들어있는 거지. 여기에 야채도 맛있다. 요거트는 단맛이 없는 새콤한 요거트 느낌. 이 집은 완전 인도 현지식 느낌. 여러가지 향신료 향이 강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커리는 닭볶음탕 국물 같아서 비리야니에 올려 먹어도 맛있다. 여기에 탄두리 치킨, 아주 고소한 치킨에 은은한 커리가 발라진 느낌. 탄두리까지 있는 세트 메뉴가 이 가격이라니. 런치 세트 가성비 최고다. 탄두리에 치킨 커리까지 난에 올려 먹으면 끝장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인도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동상동 런치 메뉴 맛집 나는커리였다. 외국인 거리에 왔는데 튀르키예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지. 그래서 다음은 튀르키예 음식점 이스탄 블루케밥. 김해 서상동에서 길에서 가장 잘 보이는 케밥집이다. 다양한 케밥 메뉴들이 많이 있고 내부는 굉장히 넓고 쾌적한 느낌. 튀르키예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다. 나는 여기 전복케밥 엄청 맛있어 보여서 전복케밥으로 주문. 잘 구워진 치킨 고기를 바로 잘라서 재료를 넣고 케밥을 말아주신다. 메뉴는 꽤 다양했고 디저트 메뉴도 많았다. 여기에 아이란도 같이 한번 먹어보자. 튀르키예 전통 요거트 음료다. 이렇게 내가 주문한 한 상이다. 아니 무슨 야구 방망이가 나왔네. 30cm 정도의 전복 케밥인 거지. 커팅하면 이런 느낌. 감자튀김을 케밥 안에 넣으셨네. 그래서 한 입 먹어보면 맛있다. 일단 닭고기를 살짝 짭조름하게 조미를 하셨다. 생각보다 케밥 안에 소스는 많지 않은 느낌. 크리미한 소스가 있지만 강하지 않고 오히려 고기와 피클 같은 재료 본연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후추 같은 향도 많이 나는 느낌. 여기에 아이란도 한 입. 아이란은 치즈를 물로 만들어 먹는 느낌이 있다. 요거트 음료라는데 치즈 맛이 강한 우유 느낌이야. 케밥이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그만큼 포만감이 장난 아니다. 한 끼 식사로 충분하고 사실 딱 기본으로 한 개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다. 감자튀김이 들어가서 바삭한 맛도 느껴지면서 고기와 감자튀김, 야채가 조화롭게 어울린다. 끝쪽으로 갈수록 고기가 몰려있다. 짭조름한 닭고기의 맛도 좋고 전복케밥은 많이 과하게 배부르다. 소스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이 많이 느껴지는 현지 느낌의 케밥 맛집 이스탄 블루케밥이었다. 다음은 여담인데 외국인 거리 근방에 김해 도서관이 있다.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편집 때문에 항상 도서관에 가는데 여태까지 내가 전국에서 다녀온 도서관 중에서 1등! 이렇게 세련된 인테리어와 편안한 자리 배치, 안락함 역대급이다. 화정 글쌤도 그렇고 김해는 도서관들이 굉장하다. 김해 도서관 근처에 외국인 마트가 있다. 러시아 마트인데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어라? 외국 식당에서 먹었던 빵들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논이 1,000원, 각종 치즈에 아이랑까지 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게 외국 간식들, 빵과 음료를 맛볼 수 있다. 궁금해서 3,000원짜리 단호박 솜사랑 아이란 하나 사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퀄리티 좋다. 겉은 페스츄리같이 바삭하고 안에 간이 잘 되어 있는 단호박이 꽉 차 있는 거지. 재료가 꽉 차 있고 저렴하고 이 집에서 솜싸는 종류별로 먹어보고 싶다. 쿰쿰한 치즈 같은 짭조름한 아이랑까지 외국 음식 마트 라두가 마트였다. 이렇게 김해 봉황대길과 동상동 서상동에서 맛집 10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복리단길 맛집, 외국인 거리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복리단길과 서상동을 다니면서 김해에 대한 매력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 김해가 이런 곳이었다니. 특별한 세련된 분위기와 이국적인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김해 복리단길 투어였다.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 for me. You always